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5시 30분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입니다. 젊을수록 장애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애주식. 부의 장애 홍련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젊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그렇죠. 예, 하지만 나이는 숫자예요. 우리 소장님과 저와도 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마음이 진짜 우리가 장외 주식으로 장외 홈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마음 모아서 저희 첫 번째 한 주간의 이슈부터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꿈틀꿈틀거리게 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 첫 뉴스 누닛이죠. 누닛이 올해 한 10월 달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누닛은 만나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누닛은 만나면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누닛과 협업 관계 있는 회사가 필립 모리스, 후지필립, 예. GE 헬스케어입니다. 이번에는 인텔과 만났습니다. 인텔에 적용한 오픈 민원하고 의료 AI 구현을 네. 실현했습니다. 시장을 다양하게 확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누닛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인텔의 노하우와 결합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누닛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눈부신가 할 만한 그렇죠.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누닛은 만나면 그래서 글로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나무 업비트죠. 두나무. 국내 첫 가상자산 사업자 신청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검법이죠. 특검법이 딱 한 달 마감이 제일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가상자산 거래 수준에 유일하게 업비트가 신청을 했다. 네. 이 뜻은 업비트의 솔림 심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의 관계는 거래 금액 차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재 상태에서 특검법 마감 1개월 앞두고 국내 처음으로 사업자 신청을 한 곳이 업비트 하나이기 때문에 업비트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주식도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켓컬리가 연 2배 이상의 성장세를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현재 장외에서 시총 2조를 돌파했습니다. 2조요. 아, 그렇죠. 마켓컬리와 쌍벽을 이루는 오아시스가 시총 1조를 좀 달리고 있어요. 예. 약간의 오버 슈팅인데 마켓컬리의 시장성과 오아시스는 차별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마켓컬리는 우리가 쿠팡과 견주해서 일을 하고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새벽 배송. 아,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커머스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켓컬리가 또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 2배, 장애 시총 2조 돌파니까 8만 원 선까지 원저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나두가 영어 회원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야나두가 네.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러죠. 이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요즘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증권사에 입절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조만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자회사의 상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카카오 야나두도 상장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내년 연초에 상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나두가 영어 회원 150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나두의 기지기는 이 주식이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시장이 거의 100만 원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다. 아마 현재 미발행 주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주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또 액분이 이루어진다면 예. 야나두에 또 2차 상승가 있기 때문에 야나두 이 주식도 조금씩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으로 편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몸값 6조 앞서 말한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물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시장이 비상장 주식도 이 노란 물결 속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카카오가 왜 이렇게 많이 상장이 되나 카카오 설립 당시에 기관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는 실은 자기 자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시작부터 도전적으로 출범한 그룹입니다.
이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거의 기관들이 거의 VC들이 거의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VC들이 비상장에서 투자했다는 것은 상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죠.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비상장 회사가 배당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의 수익, 엑시트, 수익 구조는 바로 상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카카오의 노란 물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와 카카오가 좀 주름 잡고 있는 장외 주식 시장 흐름도 한번 포착을 했고 야나두를 보니까 또 우리도 야 너도 장외 주식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또 드리고 싶다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여러분. 야나두 광고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자 그러면 시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세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그래 한 주간 시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두나무였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두나무가 앞서 말한 가상자산 시장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5,700, 5,500, 5,600, 5,700 연속으로 시장을 리드하면서 조만간에 6천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특검법에 처음으로 신청한 게 업비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주가에 바로 4만 원 가까이 상승해서 반영이 34만 5천 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네. 두드러지게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요. 여타 관련주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바디 프렌드도 변동 없었고 특히 큐라티스가 다시 2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큐라티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좋은 주식들은 편입할 필요가 있다. 왜? 백신 관련해서 큐라티스만큼 더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 건 없다. 기본적으로 상장의 소재를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백신 관련해 특히 mRNA 시장에서 독보적인 생산 단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와 화이대의 생산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시장의 다양함, 특히 또 이번에 2상을 맡은 결핵 백신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3상을 통해 이것도 상승할 수 있는 네.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큐라티스는 다양한 방면의 팔방미인이다. 현재 비상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프레덴도 3만 원입니다. 이 에이프레덴 주식을 왜 계속해서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상장의 의지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저희 장애주식 현 시세 우리나라에 장애주식 한 5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5천 개 중에서 이 정도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상장의 노드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네. 비상장에서는 상장이 되지 않으면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의 의지가 있는 회사를 예.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 현 시세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량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공략했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들은 편입해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장애주식이 이렇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바로 예. 장애주식입니다. 그래서 장애주식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듣보잡, 이름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손실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여 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방송해주는 장애주식 CF에 있는 종목들, 이 정도 종목은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서 볼까요? 보시면 비바 리퍼블리카 저는 토스. 개인적으로 비바 리퍼를 상당히 좋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토스증권, 토스증권과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대 맞수가 될 수 있다. 그쵸. 이유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이 토스입니다. 예. 이 토스와 이 카카오뱅크의 장점은 뭐냐면 간편하다. 그렇죠. 누가 더 간편할까? 실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토스가 조금 더 간편했다. 그 간편함의 승부기 때문에 이 그 비바 리퍼블리카 사업의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스 증권의 성장성 또 기본적으로 토스 뱅크의 성장성이 맞물리는 게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 네. 주식입니다. 이 주식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신사 변동 없습니다. 무신사는 솔직히 지그재그와 함께 남자 여성의 의료의 시장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플랫폼 시장의 예. 강자입니다. 쿠팡도 무신사에서 집니다. 의료 시장은 무신사가 최강자입니다. 다만 무신사가 상장 여부에 대해서 전혀 소식이 없고 다만 무신사에 투자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서도 2년 안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 시세표에 올려놨습니다. 야놀자 변동 없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여행 관련주는 팔고 백신 관련주로 좀 몰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도 여행 관련주들은 팔고 백신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에코프렌트 새롭게 한번 등장시켜 봤습니다. 야나두와 함께. 야나두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죠. 야나두 내년 상반기에 상장할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가 100만 원, 매수가 95만 원, 현재가 98만 원입니다. 상당히 비싼 주식이지만 이게 액분이 이루어진다면 9만 8천 원짜리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50만 명의 영어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와. 상당히 시장, 특히 지금 비대면 시장에서 온라인 영어의 최강자 야나부의 등장은 신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 자체가 카카오의 자회사다. 이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에코프렌트도 저희가 새롭게 한번 종목을 올렸습니다. 예. KOT 시장에 있는 SK에코프렌트와 현대화산 이 두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 두 종목도 우량한 종목이고 소재를 가지고 있다.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한 주간의 시세를 맞춰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쭉 상장 모멘텀 들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또 새롭게 편입해 주신 종목들도 보니까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형주 중심이 아니라 네. 대형주 중심으로 가라. 왜? 주식은 장기적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이 단타성이 아닙니다. 장기 주식은 우리가 보통 1년, 2년씩 투자하는 게 바로 장기 주식입니다. 단타 주식을 하고 싶으면 거래소 코스닥에서 하셔야겠죠. 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은 장애 선수는 먹히지 않습니다. 네. 장애 주식은 바로 저축의 상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좀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좀 거래량에 있어서는 좀 미미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한 주간 시세 여러분 바라보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 한번 긁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갔어요? 네. 자, 이제 소행주 소장님과 함께 한 주 이슈 시황까지 분석해 봤으니까요. 이제 궁금한 점도 하나씩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유튜브 댓글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격 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호가요에서 이루어지나요? 상대 매매입니다. 이 효과가 이게 뭐냐면 경쟁 매매도 효과로 가능한데 예. 이 장애 주식은 상대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이하선 아나운서와 제가 둘이 그 주식을 개인 간에 거래를 한다. 네. 이 상대 매매이지 않습니까? 예. 서로 가격을 흥정을 하는 겁니다. 장애 주식은 만 원에 해주십시오. 그렇죠. 공급과 수요의 언집에서 네. 그 기점에 만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은 특히 좋은 주식일 때는 공급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수요자가 좀 안타깝지만 네. 주식의 수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장애 주식은 상대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흥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장애 주식 핵심 뭐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도 그러면 매매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라. 매매 계약서. 그렇죠. 네. 장애 주식의 가격 결정은 공급자 중심에서 흥정을 통해서 상대 매매로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소장님 흥정 몇 번 정도 해요? 보통 우리가 지금 플랫폼 회사지 장유식 거래 플랫폼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세 군데는 세 곳은 찾아봐야겠죠. 왜? 우리가 같은 배추 가격 고냉지 강원도산 배추를 네. 시장 입구에서 어떤 분은 100원을 팝니다. 똑같은 배추인데 어떤 분은 똑같은 배추를 120원에 팝니다. 예. 또 어떤 분은 90원에 팔기 때문에 다분히 발품을 팔아서 흥정을 하는 잘하는 사람이 적정 가격에 우리가 보면 고가에 사지 않고 적정 네.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두드려 보고 네.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좀 어느 정도의 흥정력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사전적으로 플랫폼사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시청자님의 질문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을 상장 후에 매각하면 양도세 없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역시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에서 구입한 주식을 상장에 매각하면 당연히 양도세는 소멸됩니다. 예. 다만 장에서 구입한 주식을 장에서 매각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애 주식은 역시 장기 투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단타성 투자로서는 양도세로 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 주식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보고 투자했을 때 네. 이긴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러니까 가치 있는 상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양도소득세도 그렇습니다. 줄이기 위해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영향을 받을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난주 채팅방에 나와 있었던 질문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장외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의 하부 기관, 동생입니다. 네. 당연히 거래소 코스닥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네.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원시시키거나 네. 통화량을 더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장외주식도 직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요즘 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장외주식도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 소강 상태에서 테이퍼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침체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스닥이 박스권 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장외 주식은 추석이라는 아주 큰 틀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 추석을 앞두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현금 확보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새로운 신규 투자도 금지하고 있죠. 네.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보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외 주식도 테이퍼링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니까요. 피해야 할 기업과 좀 청약해도 괜찮을 기업. 요즘 IPO 시장 너무 뜨거우니까요. 근데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 앞서 말한 대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 피해야 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걸릅니다. 네. 코스닥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있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피해야 할 기업들은 거기서 선발적으로 우리가 탈락을 하겠죠. 심사 네. 통과해서. 탈락을 하고 1차적으로 여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 기업을 고를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1년에 한 120개 정도 공모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달에 보통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공모주가 나옵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가 좋은 공모주만 선택해서 한다. 이럴 때 핵심은 뭐냐면 공모주를 선택할 때 그 회사의 매출액 기준을 볼 필요가 매출.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시장에 어느 정도 리더가 되냐 안 되냐. 네. 시장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는 회사.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연구 개발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냐. 왜? R&D.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R&D는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회사라는 것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죠. 네. 영업이익이 충분한가를 볼 필요가 영업이익.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확보한 회사의 공모주에 투자하라. 네. 그다음에 경쟁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우수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갖고 와야겠죠. 네. 그것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대기업이 가져갈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은 앞서 말한 대로 시장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 최소한 시장의 지배력에서 어떤 물품을 제약을 판매했을 때 그 시장의 지배력에서 최소한 빅3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장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현재적 오늘의 가치가 아니라 내일의 가치, 내일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주는 그렇습니다. 현재적 가치보단 내일보단 미래가 좋은 공모주에 투자해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의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많아 보입니다. 언급해 주신 내용 여러분 다 적으셨죠? 관련해서 꼭 공모주 노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까치까치 설날 앞두고 거래량이 조금은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할지라도 장외 주식은 1, 2년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들 미리 좀 저희 포트 쪽에 편입을 시키고 싶은데요. 소장님,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 종목들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회사. 그중에서 특히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상장 회사가 5,000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 지금 사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종목을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누닛을 가감히 추천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우리오 AI 최강자죠. 하반기에 상장을 예상해 보고 있고요. 기술적 평가가 최고죠.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헬스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초입니다. AAA. 이 획득한 기업이 최초라는 것. 그만큼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하다. 앞서 말한 대로 누닛이 계약하면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네. 인텔, 뭐 알스만, 필립 모리스, 우리가 후지 필립, 예. 또 GE 헬스케어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누닛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의료 AI에서는 누닛을 능가할 소프트웨어 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닛을 올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큐라티스. 국내 유일한 mRNA 연간 10억 톤주입니다. 우리가 한미약품이 한 3억 톤주거든요. 예. 한미보다 몇 배입니까? 3배 가까이 더 차지죠. 예. 그렇죠. 그만큼 이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생산 기축 기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생산 기지가 국내에 온다면 아마 큐라티스나 한미약품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효과를 보겠죠. 그쵸.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라티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상당히 좋다. 앞서 말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1등과 2등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피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주식을 투자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가상자산의 가장 선두가 비트코인 아니겠나? 예. 비트코인 1억은 한번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이 현재 우리 개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불안정한 자산을 바로 가상자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은 언젠가는 안전 자산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업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주식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야나도도 제가 추천했어요. 영어 회원 150만 명이면 대단합니다. 예. 이 회원만 가지고도 아마 이 회사도 헬스케어 사업까지 도전하고 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카카오 계열사로서 상당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 연초에 상장할 가능성이 이런 회사들도 조금씩 저축처럼 사서 모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야. 마켓컬리도 상당히 있잖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반기에 국내 상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컬리도 지수로 선정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메타버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바로 듣죠. 비상장의 가장 메타버스에 강한 기업이 EVR 수트입니다. 국내 XR과 CG 또는 VFX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메타버스의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고 이 회사가 2020년 기점으로 메타버스 게임을 출범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V라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하나씩 사서 모은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장애 주식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다. 왜? 이런 주식을 조금씩 저축처럼 사서 모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그쵸.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을지 여러 가지 분석 툴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소영주 소장님과 많이 이제 매주마다 뵈니까 저도 장외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은 차트 분석도 해야 되지만 장외 주식은 그 사업 본질적인 가치 그렇습니다. 이것만 네.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겠다. 장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장애 주식은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의 성장성만 본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 코스트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주식 거래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 계좌에서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애 주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네. 투자처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많이 파이팅 하셨을 텐데요.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도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성투하세요. 고맙습니다.